중국 군부 2인자가 사라졌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진짜 상황. 중국 군부 서열 2위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 부패 숙청이 아니라 중국 권력 구조가 흔들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 약해졌다 뉴스가 아니라 중국이 정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위험하냐면 권력이 불안정해진 나라가 가장 예측 불가능해지거든요. 최근 중국군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 위급 장성 2명이 전격 조사 및 실각했고 그중 한 명은 군 서열 2위 인물입니다. 한 명은 중국 인민해방군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며 군 서열 2위로 평가받던 인물인 장유사이며 또 한 명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연합참모부 참모장이며 합참 최고 직위로 군작전 전반을 지휘하는 류전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24일 중국 국방부 발표를 통해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하는 결정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관영기관지 재판군보는 사설을 통해 이들이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훼손했고 당의 절대적 영도를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두 명의 경질이 아닙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임명된 6명의 최고 군 수뇌부 중 5명이 실각하는 상황이 됐고 장유샤와 류전리도 이 과정에 포함돼 전체 군부 핵심 라인이 급속히 교체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 장성 한 명의 경질이 아니라 중국군 최고 위급 2인자가 포함된 대규모 인사 정비입니다. 공식 발표는 매우 간단했지만 해외 언론들은 추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가디언 등 외신은 장유샤가 핵무기 관련 정보기술 자료 유출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조사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혐의가 사실일 경우 장유샤는 단순 부정부패가 아니라 안보기밀 유출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 공식 발표는 이 상세 혐의를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보통 군부 인사가 바뀌면 단순 뉴스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릅니다. 장유샤는 군 서열 2위로 중국군 전체 병력의 운영과 전략적 지휘에 막대한 영향력이 있던 인물입니다. 류전리는 합참 최고 책임자로 작전 지휘, 군 조정, 전시 대응 계획 등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조사 및 실각은 군 전반 시스템과 지휘 라인이 흔들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왜 국제사회가 그냥 내부 숙청 뉴스로 안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포인트죠. 한국, 미국의 경우 군은 국가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다릅니다. 군은 공산당 소속의 무장 조직입니다. 즉, 군 최고위 인사 문제는 국방부 인사 사고가 아니라 집권 구조 핵심부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정치 뉴스가 되는 겁니다. 권위주의 체제는 이런 식으로 유지됩니다. 내부 반대 세력 억제, 엘리트 그룹 통제, 군 충성 유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군이에요. 근데 군 최고위 라인에서 계속 문제가 터진다. 이건 이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제는 유지되지만 관리가 필요해진 상태, 즉 붕괴가 아니라 재정비 단계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상대가 약해지면 우리한테 이득 아닌가? 하지만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내부 정비 중인 강대국은 메시지가 강경해질 수 있고 군사 행동이 잦아질 수 있고 외교가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부 결속을 다질 필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에 외부 긴장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전쟁 확정이 아니라 행동 패턴 예측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세계 정세에서 관리 모드에 들어간 강대국은 변수입니다. 시진핑이 장유샤와 유전리를 숙청했다는 것은 중국이 약해졌다는 뉴스가 아니라 중국이 정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뉴스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바깥에서 보기에도 움직임이 더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낯선 패턴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내부 권력 정비가 시작된 시기에는 지도자들이 외부에서 강한 메시지를 내며 통제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권력이 약해졌으면 외교적으로 조심하겠네? 아니요. 역사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내부가 불안정한 권력은 외부 갈등으로 시선을 돌리는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이걸 정치학에서 흔히 외부 위기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부 권력에 균열이 생기면 강경 노선 강화, 군사적 긴장 고조, 대외 갈등 확대, 이런 선택지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만 문제가 자꾸 같이 언급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전쟁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안정된 독재보다 불안정한 독재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군사 행동이 커지느냐가 아니라 결정이 내려지는 방식이 더 빠르고 더 강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외부에서 변수로 보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 권력이 무너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권력이 불안정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시진핑의 공식 권력은 여전히 강합니다. 당, 군, 정보 라인 장악 구조는 그대로예요.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온다는 건 이런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완벽하게 통제되는 체제는 아니다. 이건 약화라기보다
내부 정비 단계에 들어간 모습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애들이 있었네. 이걸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문제는 이 정리 과정이 군 최고위에서 벌어진다는 점. 지금 시점이 하필이면 이런 시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에너지 자원 블록화, 미중 갈등 구조 고착. 여기서 중국 내부까지 불안정해지면 세계는 이렇게 됩니다. 강대국들이 모두 여유가 없음. 이때 외교는 협력보다 힘의 시험으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이 뉴스가 단순 중국 뉴스가 아니라 세계 뉴스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군 최고위 라인에 이상 신호 발생, 통제 이미지의 균열, 내부 정비나 권력 재편 가능성, 외부 긴장 확대 가능성 증가. 이건 당장 전쟁 뉴스가 아니라 질서가 흔들리는 신호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쌓일수록 세계는 점점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강한 나라보다 무서운 건 불안해진 강대국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신호는 힘이 약해졌다기보다 안정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어디로 튈지는 앞으로 몇 달이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